안녕하세요, 로키메이커입니다. 이번엔 퓨전 360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이 상자가 그려져 있는 곳이 뭔가 물건이 이제 모델링이 그려지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 위쪽부터 볼게요. 여기 쇼 데이터 패널이라는 곳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파일들은 다 클라우드로 저장이 돼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 데이터 패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여도 계정만 있으면은 다 이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데이터 패널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도 여기서 만들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안에 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와 피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데이터 안에는 이 모델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피플을 누르게 되면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계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입력하고 인바이트를 누르면은 한 작업을 여러 사람이서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여러 명이서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오픈을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눌러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거는 여기 파일 버튼 누르면 New Design, 얘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하나가 더 생성이 되는 거고요. 보통 이 버튼은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오픈으로 다른 거 파일 불러올 수도 있고요. Save, Save as, Export, 이 세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있는 이 Save는 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Save와 같은 메뉴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Save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 Save가 바로 이 데이터 패널에 저장시키는 메뉴입니다. Save를 누르면 이름을 뭐 상자, 박스 어디다가 저장할지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그쪽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Export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데이터 패널,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뭐 로케이트를 설정해서 컴퓨터 내에다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저장할지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타입을 F3D 뭐 이렇게 다양하게 파일 형식들이 있는데요. 그 퓨전 360으로 3D 프린팅 운영 기능사 시험을 보실 분들은 저장할 거를 F3D 그리고 이 스텝 파일, STL 파일 이렇게 세 가지로 저장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한 다음에 항상 F3D와 스텝, STL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요구를 하니까요. 저장하는 방법, 익스포트를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뉴는 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메뉴고요. 여기는 앞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디자인을 열거나 기존 디자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알림창 같은 거고요. 뭐 공지사항 같은 게 나오고 여기는 뭔가를 이제 구매하고 뭐 작업을 시키고 하는 메뉴들인데 아직 잘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니고 잡 스테이터스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온라인 모드와 오프라인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 퓨전 360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은 항상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오프라인 모드로 나타내신 다음에 X 버튼을 눌러서 퓨전 360을 한번 종료를 시키고
다시 한번 퓨전 360을 실행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얘를 오프라인 모드로 바꿔도 바꾸고 바로 이렇게 뭔가 익스포트 작업을 하면은 시험장에서 에러가 뜨고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회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저장을 못해서 실격을 당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프라인 모드로 했으면은 한번 껐다 켜야지 완전히 오프라인 모드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껐다 켜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정 이름이 나와 있는 곳을 누르게 되면 또 메뉴들이 나오는데 뭐 프로필을 본다던가 위쪽에 프리페런스 이쪽에는 설정을 바꿀 수 있는 환경 설정 메뉴까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이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왼쪽 Change Workspace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지금 디자인 메뉴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 말고도 렌더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등 다양한 작업들을 이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퓨전 360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다, 이런 뜻 같은데요. 이쪽에서 그 다양한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새로 생긴 메뉴가 또 나와 있고요. 아직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렌더링 걸거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만들어서 움직임,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시뮬레이션은 구조 해석해서 어디가 부러질 것 같은지, 다리에 몇 개의 기둥을 설치해야 안전한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주는 거고, 얘는 캠, 매니팩처, 캠 기능, 그리고 드로잉, 2D 도면으로 만들 때 기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 디자인 메뉴를 다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메뉴 쪽을 살펴보면은 위쪽에 솔리드, 서페이스, 시트 메탈, 툴 이렇게 있는데요. 솔리드가 일반적인 우리 솔리드 모델링을 할 때 사용을 하겠고요. 그다음 서페이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넙스 모델링 방식으로 서페이스 모델링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다 그러면 여기는 면을 하나하나 만들어줘서 좀 더 복잡한 거를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시트 메탈은 절곡, 금속 절곡에 대한 모델링이고, 툴은 뭔가를 만들고 도구를 사용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여기는 3D 프린트 버튼을 사용을 해가지고 큐라와 연동을 시킨다던가, 이쪽에서도 메뉴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솔리드 쪽으로 다시 한번 와서 메뉴를 볼게요. 먼저 크리에이트 스케치.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시작을 하면은 누르게 되면은 어디에 스케치를 그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쪽에 XYZ, XY 이런 평면을 사용해 가지고 작업면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면을 사용해서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없던 스케치라는 메뉴가 생기면서 여기서 스케치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를 누를 경우에는 다시 솔리드로 오게 됩니다. 작업의 순서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작업 스케치를 만들고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가지고 이 면, 완성된 이런 면, 프로파일 이런 걸 사용해서 크리에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뭐를 항상 셀렉트로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반드시 이 닫혀있는 면만 이 프로파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돌출이나 리볼브, 스윕 이런 기능을 통해서 도형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크리에이트가 끝난 다음엔 모디파이로 넘어가서 모디파이는
이 크리에이트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이 도형들을 수정을 할 수 있는 메뉴예요. 프레스풀은 뭐 공차를 줄 때 사용하고, 아니면 끝에를 필렛을 준다던가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셈블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모델링이 끝나게 되는데요. 어셈블은 그 조립을 하고 뭔가 물체 사이에 어떤 뭐 조립 구속을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조립을 해 놓은 블럭이 있어요. 이렇게 어셈블을 사용하면 두 개가 어떻게 껴지는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Enable All Contact를 눌러서 딱 껴지게, 뭐 이런 거를 할 때 어셈블을 사용을 합니다. 이 어셈블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번에 3D 프린팅 운영 기능사 1회를 합격하게 됐는데요. 사실 떨어질 뻔한 게 모델링을 끝까지 안 하고 다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어셈블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다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왜냐면 이 R을 안 줘가지고 다른데 돌렸을 때 걸리는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이 어셈블 덕분에 미리 알고 수정을 해가지고 그 점수를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셈블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는 작업평면, 이미 있는 이 작업평면이 아니고 별개로 새로운 작업평면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사용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작업평면을 만들어주는 메뉴들, 아니면 축을 만든다던가 특정 점을 만드는 메뉴까지 있습니다. 인스펙트는 측정하는 메뉴들이고요. 뭐 주로 쓰는 게 여기 있는 자기능, 길이를 나오게 한다던가 면적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저는 이쪽에 섹션 아날시스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얘를 누르고 특정 면을 누르면 그 제품의 단면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면을 확인한 다음에 OK 버튼 누르고 공차가 제대로 안쪽까지 주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공차가 0.3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면 확인이 끝났으면,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는 부분 안 보이게 이 브라우저라는 걸 통해서 숨겨주거나 뭐 확인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나시스를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눈을 눌러주면은 사라지게 돼요. 오리진, 원점도 나오게 하거나 없게 하거나 할 수 있고요. 조인트도 마찬가지고, 특히 바디랑 스케치를 이쪽에서 많이 살펴볼 건데요. 스케치가 숨겨져 있는 거를 이 눈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해서 안 쓰는 스케치들은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그만 화살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눌러가지고 안에 내부까지 이 스케치 안에 어떤 스케치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부분 안 보이게 해준다던가, 컴포넌트를 안 보이게 해준다던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뷰어 큐브가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이동하면은 이 큐브도 같이 이동하면서 어떻게 제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여기 뷰어 큐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뷰어 큐브를 마우스를 가져가면 집 모양 버튼이 생겨요. 이 집 모양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퓨전 360을 켰을 때처럼 각도가 딱 이렇게 이쪽 모서리를 보고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를 살펴보면 이쪽에는 화면을 어떻게 이제 설정할지에 대한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리드를
안 보이게 한다던가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 어떤 기본 이 세팅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히스토리는 퓨전 360의 엄청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작업을 하다가 뒤에 뭔가 실수를 했거나 할 때 언제든지 뒤로 되돌려서 작업을 수정을 하고 다시 앞으로 돌리면은 이 뒤에까지 그 작업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이쪽을. 그래서 이쪽을 좀 작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 다른 기능을 통해서도 줄일 수 있지만 여기 스케치를 수정을 한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게 되면 그 뒤에까지 작업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잘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 버튼을 사용하면 처음부터 작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퓨전 360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